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극중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감독, 주제가 2개, 좋은 대사 3개를 써보시오라고 10문제를 냈을 때 과연 우리는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집중해서 배웠을지라도 1시간이 지나면 50% 정도가 날아가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거의 80% 날아간다는 게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 10가지 설문지를 주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 10가지를 한번 반복하면서 영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못 맞췄던 그런 사람들도 5개, 6개, 7개 아니면 10개를 다 맞추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면서 반복을 한 효과거든요. 사람들은 복습을 언제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대체로 그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지 않고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즉 2주 남았을 때, 3주 남았을 때 그때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배운 것들이 한 달 이상 지나고 나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새로 배우는 듯한 느낌으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고 할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복습법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요, 즉시 복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는 그저 필기만 열심히 하고요. 아니면 열심히 듣기만 하죠. 왜 그랬냐?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 어머니들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경청해라. 그리고 필기 잘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수업 시간에 단 몇 개라도 외워라. 처음에는 3개, 4개, 5개,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10개까지도 외우려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충분히 느끼면서 영화의 대사를 속으로 조금씩 따라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복습은 즉시 복습입니다. 즉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 곡선이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5분 이내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잠시 참고 노트를 한 권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저는 그걸 5분 복습 노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그 정의 아니면 공식 아니면 문제 아니면 그 지도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리뷰, 복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때는 한 달 있다가 복습을 할게 즉시 반복 한 번 했고 5분 반복 2번 했죠. 요거 하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문장을 다 써볼 필요도 없고요. 단어 몇 개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또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6교시까지 했다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요. 아까 5분 끝날 때마다 조금씩 써놓았던 것들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거였어. 그러면 3번이 반복된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기억이 없어질래다가 다시 올라오고 없어질래다가 다시 올라오고 없어질래다가 다시 올라오고 망각을 굉장히 지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할 점은 이 노트, 저 노트, 이 연습장, 저 연습장에다 막 쓰면 안 되고요. 항상 갖고 다니는 노트에다가 써야만 수업 시간 끝나고 그 노트에 적고 집에서 이 노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모아서 일주일이 딱 되면 일주일치를 모아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6교시, 7교시 해봤자 일주일치 다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1시간? 2시간? 요거밖에 안 돼요. 자, 우리가 복습을 하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한 거를 다 공부를 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복습을 공부의 3배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교시까지 공부했으면 어떻게 3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복습은 키워드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복습했을 때는 단지 머릿속으로 반복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 끝나고 나는 5분 학습법은 간단하게 써보는 거라면 주말 복습과 당일 복습은요. 옆에 참고서를 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습합니다. 제목을 적어보는 거죠. 목차를 적어보고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한 달이 쌓이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한테는 한 권에 30장짜리의 노트가 나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한 그걸 한 달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즉시 반복, 5분 반복, 하루 반복, 일주 반복, 한 달 반복, 즉 5번의 반복이 일어나면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80% 정도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초등학교 6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이든 이 방법을 수업 시간에 쓸 때 나는 더 이상 많은 그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고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내가 씀으로 인해서 나의 기억을 8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고사를 만나면 난 이제 20%만 줄여가면 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만 기억나고 80%를 줄여가야 될 때 나는 이제 거의 다 했고 기억이 다 나고 20%를 줄여가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학습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시험 때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자신감을 갖고 성적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5분이지만 이 방법을 한 달을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 2번만 더, 즉 3달까지만 내 걸로 만들어 보시면 완벽한 습관이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놀라운 성적 향상이라는 기적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요. 5분은 5분인데 5분을 아주 짧게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수업 중에 집에 와서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잘하게 되는 거 아닐까? 사실 그 꾸준한 복습은요. 그래요. 그 근육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그렇네요, 진짜. 네, 사실 그 헬스장에 제가 다닐 때도 보면 이 복근 만들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복근은 매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쌓이면 왕자가 생긴다고. 오.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안 쌓였는데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네. 수학도 이렇게 5분씩만 공부하면 성적이 쫙쫙쫙쫙 점점 쌓이지 않을까. 적절한 비유죠. 저희가 또 복근도 있잖아요. 없는 게 없네요. 네. 그런데 이 5분이라는 게 별거 아닌 시간이고 사람들은 덩어리 시간만 크게 생각하는데요. 매 수업 시간, 매 짜투리 시간 5분이 모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5분 학습법을 잘 써서 누구라도 빠른 성적 향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정말 습관이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좀 효과적인 복습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복습이라는 게 그대로 배운 것을 그대로 연습장에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요약하고 좀 줄여보려는 연습, 노력, 네. 연습장을 좀 많이 써야 그것이 진정한 복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그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만의 그런 또 이 스타일이 있는데 이 복습하는 방법도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동생이나 엄마를 앉혀놓고 네. 말로 배운 것을 복습해도 되고요. 또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글로 써도 되고 그림 좋아하는 친구는 그림으로 마인드맵처럼 표현해도 되고 전자기기 좋아하는 친구는 문서로 작성해도 되고 신체 활동이 좋다 그러면 랩처럼 하면서 오! 이렇게도 하면 6! 뭐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진짜 계속 부담이 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복습이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자 끝인데 네. 왜냐하면 수업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 학습인 거고 복습은 그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다시 내 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매우 능동적이어서 이 능동적인 학습을 통한 것만이 100% 내 것이 되고 그게 시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복습하면 참 어려운 습관처럼 생각하는데요. 오늘 민성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5분 학습법을 한다면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부담스러운 복습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복습하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400초 수학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평소 수학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학 고민도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